원숭이가 그린 그림은 예술이 아니지만 원숭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명분까지를 포함한다면 예술이 되기도 합니다. 원숭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리게 한 이유까지를 예술 작품으로 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근데 누가 그렇대요? 누구 맘대로? 지금 또 미술만평을 시청해 주시는 만평이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미술만평 195회차 박정수입니다. 오늘은 예술도덕이라는 것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6월 30일부터 전남도림미술관에서는 애도 상실의 끝에서라는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출품된 작품 중에 링거팩에 살아있는 금붕어를 집어넣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관객 중에 누가 물어보았겠지요? 저 물고기 물은 가려주느냐, 밥은 주느냐,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가 그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금붕어가 죽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폭력성과 사회적 이중성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시민이 너무 잔인해, 일반인이 관람하기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겠죠. 여기에다가 동물보호단체까지 가세해서 생명경시 작품이다라는 까지 따지자 미술관에서는 팩에 있는 금붕어를 모두 회수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을 출품한 작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금붕어가 죽어가는 것도 작품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금붕어가 빠져서 작품으로서의 의미는 없었다. 하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술가는 일반인의 사고와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 잣대와 예술적 잣대, 사회적 도덕과 예술 도덕을 분리해야 할까요? 일반인이 동물을 학대한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현실인데 말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현재 이 시간 어느 객가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뺐다고 뜨거운 돌 위에서 말려서 구워 먹거나 튀겨 먹거나 하는 철렵 활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같은 죽음 아닌가요? 같은 죽음과 비슷한 일이 공론화되면 문제가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개인이 행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잊혀지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허다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다한 일상의 일들이 명분화되고 시각화하는 일이 예술활동의 일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난 회차에서 개연성이나 개념으로 명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현대미술의 영역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하는 일 있죠? 좋아요와 구독은 미술만평을 아름답게 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생각해봅니다. 이런 일들요, 1993년 케빈 카터라는 사람이 촬영한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죠. 94년도에 플리처상을 수상했지만 상 받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인간성 논란에 힘겨워 자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오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자살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이어서 자살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공론화된 건 사실입니다. 아이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독수리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나서 아이가 힘겹게 일어나 급식센터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지만 굶주린 아이를 발견 즉시 왜 구조하지 않고 독수리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가 사진을 찍었냐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인도주의와
굶주림의 현장, 현장의 고발과 사람의 인격,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더 큰 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3세계의 굶주림, 기아 이런 것들이 고발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인륜학적, 사회학적, 도덕적으로 보면 아이를 먼저 구해야 되죠. 글쎄요, 도덕이 먼저일까요? 고발이 먼저일까요? 더 큰 그림 안에서의 사회적 고발이 먼저일까요? 있었습니다. 1980년 세계 보도 사진상을 수상한 프랑크 프루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 역시 윤리와 책임이라는 문제에 직면한 자기 이야기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요. 구조할 방법을 찾지 못해 2, 3일 동안 화산재에 갇힌 소녀가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소녀는 전 세계 텔레비전으로 보도되는 상태였습니다. 생중계되고 있었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진을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상해 봅니다. 죽음의 순간을 정말로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보도해야만 했었을까요? 여기에서요,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참담하고 암울한 현실을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사회적 도덕에 호응해야만 할까요? 참 어려운 문제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도덕과 보도의 문제는, 또 도덕과 예술의 문제는 현재에도 왕왕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예술로 돌아가 봅니다. 우선은 예술가가 만들면 예술작품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술작품을 사회에서 소용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사회에서 거부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하고 넘어갑니다. 예술 도덕은 어디까지 용인될 수 있을까요? 사진은 예술이라기보다도 보도 우선이라고 차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옛날에 최경태 화백의 문제도 있었었죠. 오규성 시리즈 포르노그래피 문제 있었죠. 김윤규 교사 문제도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왕왕 일어납니다. 부산 백화점에 스파이더맨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나중에 다시 정리 한번 해서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의 링거팩 안에서의 금붕어 죽음과 철렵하면서 잡은 물고기 배를 타고 돌 위에서 말려서 죽는 죽음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공론화되면 문제가 되고 사회 인식으로서 이해가 되는 것 사실일까요? 예술과 도덕, 예술과 윤리와 같이 예술과 사회를 각기 분리하면 각기 다른 잣대가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에서 예술 도덕 그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술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법률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긴 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개인의 주장일 수 있기도 합니다만, 사회적 잣대의 도덕에서는 법률로 관여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예술 도덕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생명이나 죽음과 같은 극단적인 부분에 대해서 대중과의 호흡이 필요하다면 직접적 단절과 직접적 표현보다는 의도된 상상으로서 은유적 표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예술이라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고 보진 않습니다. 은유가 직접보다 더 처절하고 적나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직접적인 것과 지나친 직설적인 것은요, 사과와 똑같이 비슷하게 흡사하게 그려내는 정밀 묘사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